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기 중에 다루게 될 2023년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상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 국, 소별 제안 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 드린 제안 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실장, 과장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의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23쪽입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총 예산 일반 회계 총 예산이 9,11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집행잔액이 417억 7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네. 네, 총 예산 대비 4.58%예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재정의 효율성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연말에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65억 정도 11월 말에 추가로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에 담으면서 예비비가 이제 124억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산을 다루는 그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 잔액도 그렇고 계속비 2월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부서마다요. 그러면 이렇게 2월금이 많다는 거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계속비 2월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회계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회계 결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정을 그 해에 당해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좀 편성이 되면 우리 군포시가 열악한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 사고 이월 부분, 계속표 이월이라든가 명시 이월 같은 경우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월 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적정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냥 부서에서 잡고만 있으면 그거는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자 출연 기간 중에서 그 보조금을 다 받는데 자본금도 받고 왜 이 결산을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만 지금 작년도 22년, 23년 계속해서 이제 결산서가 나오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근데 문화재단만 나오고 왜 다른 출자 출연 기관은 이게 결산 심의를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법이라든가 출자출연법에 그 시장에게 제출 승인 받도록 알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공기업법 제66조 2에 의해 가지고 그 공사가 심의를 안 받겠다 그러는데 자치단체 장에게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에 승인을 해주면 예산에 결산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제66조 의 2항에 보면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1항이라 그러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1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라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해 왔더라고요.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마찬가지로. 네. 예, 문화재단만 결산을 받아왔고요. 네. 저희가 이번 준비를 하면서 출자 출연 기간이 같은 성격인데 문화재단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그 공기업법이나 출자 출연법 그다음에 조례 검토를 해서 네. 다른 기관까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본 의원이 개정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조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25쪽 봐주시면 순세경영금 발생 내역이 있습니다. 네. 이것과 검사의견서, 그 결산의견서 31쪽 보시면 미집행 현황이랑 뭐 일반회계 집행 현황이 있는데 두 가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보시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합계 부분 보면 초과세입금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보시면 예비비랑 지출잔액이 월등하게 많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 때까지 두지는 말고 이 금액들을 추경사업 때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감액하고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더 태우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미집행 현황이 49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지출잔액,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들이 이렇게 크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일반회계 437억이고 합계로 보면 887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다른 사업에 충분히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600쪽 보시면 저희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일반 회계 보면 77억이나 태우셨어요. 근데 또 보시면 지출액 보면 8억 2천만 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또한 관례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20억 정도만 세워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년 예비비 규모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한 2배 정도만 세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예비비 그 3년치 보면 대충 요 정도 금액이에요. 9억 9천에서 조금 더 내려가거나 위로 가거나.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현실적으로 추계하셔서 현실적으로 잡으시고 다른 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태우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순세기 잉여금 발생 내역이랑 그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지금 계속 재정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순세기 잉여금이 이제 그 일반하게 특별하게 합쳐서 작년보다는 약간 이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6월 말 기준 정도에서 집행 실적을 점검을 해서 다음 추경에 미집행 사업 같은 부분들은 과감히 이제 축소 내지는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마 23년도 결산에서는 그런 불용액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특별회계도 만만치 않게 444억이나 신세계 잉여금이 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다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세입 잡으실 때 올해 이 결산의 기준 그리고 24년도 결산의 기준으로 거기에 맞게 세입 축에 현실적으로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기획예산실이니까 지난 그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포시가 그 다른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편성 비율이 뭐 유형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기준으로 그 인구 대비해서 이런 기준들을 봤을 때 예산이 조금 그 집중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결산을 보는 거니까 작년도 그 재정 365에 유형별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놓은 자료 있잖아요. 그 네. 자료를 참고해서 봤었어도 hin감 때 지적드렸던 것처럼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유형 평균이 37.10%입니다. 근데 저희는 52%였잖아요, 올해가. 네, 작년에는 그래도 45.43%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52%로 더 올랐거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비근한 예지만 뭐 일반 공공행정도 저희 지난해가 9.56인데 저희는 11.12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재정 365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치화시켜 주는 거는 군포시가 지금 기준에서 유형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대비 수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비교 자료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를 좀 그 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하세요.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저희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을 좀 맞춰가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건가요? 가장 그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이 고령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소득계층들이 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한도를 정해놓거나 그리고 조정하기는 조금 바로 시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네. 조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비교 자료를 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군포 같은 경우 지금 군포시에서는 예산 집행하실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다 모으신 다음에 모은 거 가지고 예산 안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 기준안을 가지고 좀 뭐 예산을 좀 조정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매번 볼 때마다 이런 자료를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여기 재정 분석 결과에서 크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다 비교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 기준으로 저희 예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에 바꾸려고 할 수는 없어도 매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어떤 과도한 예산은 좀 조정을 하고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뭐 이전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평가 대상이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저희한테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줄 때 이런 기준을 다 채점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적게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보다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그 재정 분석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조만간에 그 재정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재원 투자 계획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다양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네, 있도록 그리고 예산 편성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어쨌든 저희 뭐 시별로 이렇게 재정 보고서를 꼼꼼히 만들어 주시는데 이 기준 안에서만 봐도 저희 그 재원의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저도 이제 좀 비교해서 볼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부기자님께서도 이제 결산하고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5년도, 7년도 그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추경 예산액하고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들을 다 차이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서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공시 양식은 이제 행안부 지침을 따르셔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산 의견서에는 그 저희 요청한 뭐 예를 들어서 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 달아달라는 부분을 조례로 수정하니까 그 부분이 다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산 의견서에 그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추경 예산액, 세입 결산액, 또 세출 결산액의 차이 현황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어쨌든 문제점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고 또 결국은 이런 그 자료가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민원성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어쨌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군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하남시 포함해서 네. 저희가 경기도 내 뭐 유사 사례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저희가 토대로 해서 재정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 같이 공유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 네네. 얻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뭐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그래도 저희가 세수의 추세 파악이 좀 가능한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최근에 5년간의 데이터를 좀 비교 분석해서 보는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이게 예산 결산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영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슬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슬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53쪽입니다. 인사 및 조직, 교육 프로그램 2억 2천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집행률이 지금 60%가 안 되거든요. 59.8% 집행률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적정 예산이었던 건가요? 예산 자체는 적정 예산이었는데요.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재창궐하면서 실질적인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교육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3분의 1 정도가 좀 적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라 그러면 22년도가 더 심했던 건데 22년도에 23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걸 감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가 그때 2022년 말 그때만 해도 내년도에는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집합교육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또 유행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교육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서를 쭉 보면서 좀 종합적인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부서마다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묶어놓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추계를 좀 잘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추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의원입니다. 예, 결산서 167쪽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부분인데요. 네. 네, 집행 잔액이 한 3천만 원 조금 못되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공공운용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운영 예산액이 지금 한 1억 6천이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공공운용비나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해서 금액이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는 공공운용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 좀 예. 예측하는 게 조금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예산에 3천만 원 한 부서에서 몇 억 남는 부서에 비하면은 적은 금액이라고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무인 발급기 운영 예산액의 1억 6천에 비해 가지고는 3천만 원이라는 건 결코 작은 집행 잔액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꼼꼼하게 좀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추계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의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77쪽입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 5억 4,6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률이 지금 50%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이제 그 40억을 총 받아와서 국비 40억, 20억인데 저희가 그 사업이 2년차 그 후면평등 시스템하고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기 남부청하고 이제 협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서로 의견이 또는 여러 가지 교통 여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조금 장소를 택하는데 좀 덜 선정하다 보니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남았습니다. 네. 네.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 2월액이 12억 2천이나 돼요. 그거는 이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네. 스마트 버스 정류장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사실 저희가 예산을 이제 도비 특조금을 좀 확보하려고 좀 한 건데 그게 이제 늦게 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늦게 편성이 돼서 그런 거라고요? 네. 그럼 본 예산 때는 추계는 잘 하신 부분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 형태로 와서 네, 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라도 그거는 예상은 잘 해야 되겠죠? 이거 100% 보조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전액. 전액 100%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 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스마트 정보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의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90쪽입니다. 예, 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액이 예산액이 96억 한 7천 정도 됐었나요? 예. 그럼 지출액이 지금 48억으로 지출이 됐네요. 체육시설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액이 96억 정도 전체 예산이잖아요. 예. 지출은 총 48억 정도가 지출이 예. 된 거죠? 예. 그러면 집행 잔액이 지금 한 집행률이 한 49.6%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니, 집행 잔액은 아니, 집행률이요. 집행률이요? 예. 다음 연도 2월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액이 한 4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 사고 계속비 이게 2월인 거죠? 44억이? 예, 그렇습니다. 예. 2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대한민국 게이트 불장이라든가 대한민국 게이트 불장 차량 설치, 처강 시설 설치비 그게 2월이 많이 좀 됐고요. 그리고 아니, 명시나 사고는 그렇지만 계속비 2월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에 대한 부분만, 내용만 말씀해 아니, 계속 주세요. 비열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구열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게이트 불장 차강 시설 요거만 지금 1억 5,400만 사구열 된 겁니다. 아니잖아요. 여기 190쪽을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보면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시 2월은 4억 9천, 사고 2월은 7억 5천, 그 다음에 계속비 2월은 21억. 그 시민체육광장 네.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8억 6,900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비 2월? 안 해요? 예, 계속 비율 맞습니다. 그러니까 21억의 내용이 뭐예요? 21억이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도해봐야 되는데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내용만 사업하고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네. 테니스장 개보수비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에 따라 가지고 2월 된 사업이 테니스장 개보수비도 있고요.
그리고 3분 IC 족구장 그것도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사업이 21억 8천인가요? 계속비 2월이? 예, 그렇습니다. 2월금이 너무 많지 않다고 그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한 3, 4년도에 지금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작년에 그 저희가 연말에 그 간주 예산으로 그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를 3개 사업에 대해서 따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명시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계속비 2월로 된 부분 사업이 전부 매칭 사업이었던 건가요? 간주 예산 처리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 매칭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 계속비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번 저기 심체육강좌 출장 조응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개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그건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특조금이라든가 우리 시비 그렇게 확보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특조금이든 보조금이든 그때 필요한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도에 다시 추가로 그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사업은 이제 그 매칭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아니, 보조금에서. 총 예산 규모가 만약에 네. 이제 정해지면은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10이라든가 10일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게 이제 도비라든가 특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계속비 2월 사업으로 몇 년의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사업 부분만 보조금 신청을 하고, 네? 다음 연도에는 또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이제 그런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시기가 좀 잘 맞지 않아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제 얼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이제 원인행위도 되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 추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쵸,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잔액이 지금 우리 총 예산 대비 4.5%가 넘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신청을 하고 다음 해 연도에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혜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책 끝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15억 원 23년도 12월 달에 도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23년도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명시월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설계까지 다 했나요? 네, 올해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위치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했으나 교통약자에 오히려 불편이 가중된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위치를 그림책 꽃마루 정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과업 범위가 좀 더 늘어나서 올해 착공은 하되 완공은 내년까지 한 번 더 2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그런 네.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최초에 그 정문에다가 안 하고 우리가 사면 쪽에다 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다목적 운동장 사면 쪽에 해서 했는데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간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를 그런 식으로 다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올해 안에 마무리 못 하겠네요, 그러면은. 네. 내년도까지. 예, 그러면 또 한번 내년도. 다시 2월 해야겠네요. 예. 다시 한번 2월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변경이 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빠르게 시민들 편의에 필요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결산서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의원입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예술단 육성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1억 5,8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왜 이렇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예술단, 이게 여성 합창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후다랗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월액은 빼고요. 시립예술단, 네, 상임단원 인건비와 퇴직 예산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집행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8,900만 원이 남아 있고, 다른 분야도 단원 변동에 따른 그 수당 등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걸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가요? 퇴직 예산금은 퇴직 항상, 예산금?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문제라서 네. 항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 이월도 보니까는 1,900만 원이나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고 이월은 그 예술단 운영 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 이유는 그 말씀을 주셔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게 필요치 않는 예산이었으면은 이게 적정 예산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일어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타 예술단 사례와 또 발전 방안 또 이런 기타 과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부득이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거는 인지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용역을 진행 중에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저희가 협의하에 과제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전에 그런 필요한 부분에 가업 범위는 사업 범위를 잘 정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금액이 뭐 1,000 얼마라 그래갖고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서마다 사고 이월이 생기게 되면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고 이월금으로 남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군포시가 매번 말하는 게 뭡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의 효율성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의 편성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결산서 571쪽 예산 전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문화예술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5천만 원하고 군포 문화재단 운영 지원 위탁 사업비로 전용해서 군포 철쭉축제 사전 행사 추진을 전용한 거죠? 네, 저희가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거죠? 네네. 예, 내용이? 맞습니다. 네. 이거 의회 그때 승인을 받으셨던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대한 전용은 이거는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의 대상이 아닌 게 어떤 말씀하신 거죠? 지방재정법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 전용의 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전용, 이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 후에 사후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예산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재정법에는 이거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전용할 경우에.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과 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은 필요 없고 품위 금액별로 기준 금액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마무리한다는 제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아니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분기별 다음 달에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전용했을 경우에는. 다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3항에 보면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용이 됐을 경우에는 분기별입니다. 그러면 3, 6, 9, 12조. 그러면 4월, 7월, 10월, 다음에 1월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매번 행감 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23년도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희 군포시가 100% 이상인 데가 32개과고요. 그 중에서 200%가 넘는 성과지표가 나온 곳이 3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문화예술과가 제일 첫 과여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이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갖고 참석 인원에 대한 숫자를 미리 예상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상 인원보다 많이 오셔서 278%입니다. 네. 예상했던 사업이 참여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보통 그 278%라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치거든요. 보통 평균은 3년간의 전년 대비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100에서 110%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산, 성과보고서에서 예산 목표를 잡을 때 보통 평균 100에서 110% 정도 목표를 잡는 걸로 기준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 대비 실적이 현격히 차이 난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이 지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예승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꾸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23년도 이 성과 지표는 22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인 22년 연말에 수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 사항을 저희가 받았는데 시기상 이 지표를 수정하는 시기상 반영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당초 수립한 지표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좀 어려웠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참여 인원을 단순 참여 인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보수적인 목표를 잡다 보니 생각 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2개년도에 걸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가 양성 실적이 있거든요. 그 네네. 워킹 그룹에 참여한 인원만을 제가 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지표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지속 가능한 성과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성과 보고서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획이 좀 정확해야 네, 실행에 대한 그리고 달성률에 대한 또 신뢰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 목표에 대한 초과 달성 이렇게 278%래도 정말 부서에서 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초과가 달성이 됐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달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지만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좀 보고서에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성과 보고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 그 관련 업무에서 그 지금 위원회 미개체 부분이 그 좀 여러 건이 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대규모 점포 관리 부분,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 상권 의원님, 활성화. 저 기업정책과 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의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208쪽입니다. 결산서. 네, 최적의 기업 환경 조성. 제가 같은 부서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부서마다 억대 이상의 집행 잔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크죠? 예산 추계가 잘못됐든지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지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해 연도에는 뭐 잘 하시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잡고 있는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400 몇십억이에요. 전 부서가. 400 몇십억의 예산이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꼼꼼히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기업 환경 조성 부분에서 보면 명시 2월금하고 사고 2월 이 부분의 내용 좀 알려주세요. 명시 2월은 저희 그 한은물 근린공원 관련해서 그 기본 계획 실시 설계하고 그게 3억 5천하고 또 저희 그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그 6천만 원. 그게 이제 명시 2월이 된 거고요.
그 사고 이율 이거는 5,400만 원은 저희가 주차 타워를 잠시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이율은 계약 잔액입니다. 저기 한은물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서 계약 잔액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계약금을 그러면은 잘못 추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용역에서 용역비 낙찰 금액이죠. 낙찰 금액. 네. 네, 그러면 사고 이율은 그렇고 명시 이율은 이렇게 사업을 안 할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놨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22년도 9월에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23년도에 그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한은물 근린공원에 대한 재심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유월된 부분입니다. 한우물 근린공원은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억씩이나 이렇게 추진이 지금 미정인 상황에서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빨리 진행될 네.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정말로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예산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208쪽 저희 리니시 박람회 기업 참가 계속해서 앞전에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보면 성과지표 보시면 실적에는 11개 기업, 목표는 8개 기업으로 하셨어요. 네. 달성은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개별 기업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이걸 기업 참여 숫자만 이렇게 늘리는 걸 성과지표로 하다 보면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 자체는 높아지겠지만 137.5%가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 이게 맞게 설정이 된 지표일까,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설정할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판로 개척 관련해서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 지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업체 지원 수가 작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목표 설정할 때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세분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목표 설정하는데 열심히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목표 설정하실 때는 당연히 그 숫자만이 아니고 기업 참여 숫자만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까지 포함을 하셔서 적정하게 성과지표를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0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소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 질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위원회 관련해서 제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그 지역경제과는 지금 3개나 미개체가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또 그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그리고 지역카페 운영협의회 요게 이제 실적이 작년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통상생업이나 이 소상공인 지역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설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은 저희가 대형 유통기업이랑 또 중대규모 점포나 중소기업 간에 이제 뭐 그 지역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내역이 제출이 되면 이슈가 있을 때만. 그런 때 이제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소상공인 지원 협의회 아니고 저희가 그 뭐지? 지금 제출이 안 된 게 하나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심의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고 2021년도에 한번 개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다 이슈가 있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비비 성격의 개념으로 뭐 기본 횟수에 대한 예상을 해놨다가 네, 열리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해서 이거 국도비 네. 네네. 요것도 관련 사업이 좀. 관련 사업은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작년에는 집행이 다 됐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외 사육견을 가지고 계신 이제 견주께서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신청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전에는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을 다 소진하셨었던 거죠? 2022년도에는 소진을 했습니다. 네. 23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시던 홍보하고 홍보 내용이 좀 달라졌었나요? 2023년도, 아마 2022년도에는 아마 직접 이제 방문도 하시고 이런 사항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도 하면서 이제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 제외하고 하시다 보니까 뭐 신청자나 이런 부분이 좀 수요 대상자에 대한 그 예측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우신가요?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업은. 왜냐하면 이전에는 뭐 비용 소진을 다 네네. 하셨었는데 아예 미집행이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저희 이제 담당자랑 해서 한번 저희도 직접 대화동 쪽엔 한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경제과의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충족률 성과보고 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목표 대비 실적에서 달성률이 322%. 네. 소상공인 그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작년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특례보증금은 6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60억을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전년도에 그 남았던 보증 잔액이 있었습니다. 60억 그것도 되는 부분이라서 요번에 작년에 지출할 때 또 어려움이 있으셨던 소상공인이 좀 많이 늘기도 했지만 집행이 됐던 부분이 지금 금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119억이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산출되면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이렇게 초과 달성 부분도 사유가 있으시면 사유를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아마 이해를 돕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네, 신경원 안녕하세요. 의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19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이 부분 과장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됐죠? 네. 네, 지금 균도시 예산인데 26억 7천이 집행잔액으로 해갖고 집행률이 43%예요. 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도시비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이 또 그 지역 화폐는 1월 달부터 저희가 집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균도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7월 달부터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가 좀 늦게 시작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10%였다면 올해에서 2023년도부터는 6%, 7% 이렇게 조정이 좀 됐고요. 그리고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억 원 제한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이제 저희가 소요 예산을 이제 제출을 하기는 하는데요. 처음에 당초에 행안부에서 소요 예산을 제출을 할 때, 저희가 그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제출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의뢰를 했었는데, 1년치를 일단 환산을 해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좀 1년치를 환산해서 제출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행안부에서 오늘 국비 근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소요 예산 저희가 파악 부분에서 좀 금액을 좀 과다하게 추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한 거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2023년도엔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네,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 결산 고시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2023년도 거는 6월 말이나 이제 오늘 이 회의가 네, 끝나면 네. 이후에 고시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예전에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쓴 결산서라고 해서 혹시 네, 제작하고 기억하시죠? 있습니다. 올해도 네. 계획이 있어요? 네네. 근데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것만 올라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안양시도 같이 올리거든요. 올리면. 왜냐면 좀 쉽게 그림하고 해서 네.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소요됐고 이게 쉽게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2018년도 거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올랐거든요, 이게. 그건 한번 제작을 확인- 하고 네. 계시면, 네, 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도 꼭 올려주시면 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의원님께서 이제 알기 쉬운, 서류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재정고시 관련해가지고, 혹시 일반 시민분들에게 결산이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안내드리는 어떤 토론회나 이런 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거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작년에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살림살이가 힘들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드려도 사실은 군포 관내에 있는 또는 직능단체 장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보조금을 수납하시는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결산이 좀 되고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그런 좀
그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회계과니까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서류들을 웹사이트 상에 올려놓고 고시를 해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관련된 뭐 이것 때문에 별도로 따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직능단체가 모이는 행사에 시간을 할애해서 군포시의 살림살이를 좀 적극적으로 특히 내년도까지 또 향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예산하고 관련된 그 공시된 자료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233쪽입니다. 시청사하고 의회 내진 보관공사 이거 특조금이요? 특조금이죠? 네. 네. 지금 집행잔액이 5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있고 현재 67% 정도 집행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완료가 4월 달에 됐고요. 요거 명시 2월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도 5억에 가까운 돈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 예산 세우면서 그 회계년도 그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2월을 시켰던 건 2024년도로.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과다하게 추계해서 지출 예산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집행 잔액이 5억에 가깝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예산 추계 시에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지금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총 재정 예산의 5% 가까운 4.59인가 그 정도로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배석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의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42쪽인데요. 네, 이게 야간 경관 사업 이거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번 네. 주에 시험 운행이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행률이 너무나 7.2%로 너무나 저조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준공계가 접수되면 이제 바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언제 집행되는 거예요? 6월 이내에 6월 이내에요?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업은 끝난 걸로 아는데 예,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 2월액 좀 봐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같은 242조. 네. 네. 예, 3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4월 2월액으로 돼 있어요. 3억 2,600이네요. 네, 예. 예. 이렇게 많이 이월된 내용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안 한 부분에서 사고 이월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60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601쪽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150만 원하고 시설비 2억 5천, 총 2억 5,150만 원이 용역비로, 그러니까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개발 타당성 평가 용역비로 지금 사용을 했네요. 네. 근데 이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를 간단히 좀 말씀 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 23년도 4월부터 5월까지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증빙을 하도록 저희한테 그러는 경우에 연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부 역사 같은 경우는 CC 설계를 하던 중이어서 저희가 그거를 중단시키고 저희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됐던 내용인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요? 네. 이게 개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그냥 보고만 그때 됐었던 부분이에요? 저희 가장 정확하게 생각이 나시냐고요? 별도 네네. 보고가. 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근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보고로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 뒤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비비를 이게 네네. 지방재정법에 지금 예비비 부분 제43조 4항에 근거해서 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저희가 뭐 예비비 관련해서 별도로 승인을 저희가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말씀만 주신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자치법의 150조에 근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함에 있어서 네.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조금 제가 간과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근거해서 자치법 제150조 1항입니다. 네. 이런 거는 꼭 의회에 제출을 하는 거든지 승인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 절차의 이행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그렇죠? 네. 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정책관 서승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의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50쪽입니다. 네, 도시정비 및 개발 부분에서 4,700만 원 집행 잔액인데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여러 항목들이 합치다 보니까 쌓여서 되는데요. 종류가 많습니다. 뭐 재건축 안전진단 그것도 뭐 지금 설악 아파트에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TFT 회의도 지금 베이비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의 개최 등 미흡했습니다. 근데 그런 항목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니, 그 항목을 네. 불문하고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의 지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정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당시 23년도에는 이 계획 세울 때 뭐 태워서 한 건데 이 항목들이 다 많다 보니까 이게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잘 된 지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명시 2월에 이 4억 9천이나 돼요. 이것도 다 합치더라 하더라도 네. 명시 2월은 아예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작 안 한 사업을 왜 이렇게 5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명시 2월 시킬 것을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지출 예산 편성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청년세 한시 특별 지원 그것도 사고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우리 3번 신도시 기본 영역이 사고 2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시 2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가 네. 그 큰 항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10개가 됐던 5개가 됐던 사업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지출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 3번 신도시 용역비가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세 한시 특별 지원금이라고 그것도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꼭 사업을 진행할 예산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명시 2월을 시킬 거면서 왜 이거를 예산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업을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진행 안 했잖아요, 전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를 시킨 거죠. 명시이율을 갖다 금액에 대해. 아니 그러면 시작을 해서 집행이 됐으면 사고 2월이 되는 거지 왜 명시 2월이 됩니까? 명시 2월은 아무런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잖아요. 시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만 명시이율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사고 명시이율로 보고라니 그렇게 생각을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명시 2월 따로, 사고 2월 따로, 계속비 2월 따로 이렇게 항목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명시 2월을 자꾸 사고 2월이랑 같이 본다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일 큰 건요, 의원님, 저기 3번 신도시 기본 계획이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작년에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공이 안 났다 그러면 네. 거기에서 행정 절차 이행상 필요했던 집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획을 한 거죠. 저희들이 3번 신도시 경비 기본 계획 수립을 23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올해 그러면 말까지 계약이 되는 됐으면 상황인데 계약금은 지급이 된 건가요? 당연히 지급이 된 거죠. 그러면 왜 명시 2월에다 넣습니까? 아직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명시 2월하고 사고 2월의 차이점 알고 계셔요? 사고 이율은 그 당시에 그 당해 연도에 못 쓰니까 사고를 시킨 거고 저기 사고 2월은 아까처럼 계약금이 지급이 됐으면 사고 2월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네. 명시 2월은 전혀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집행이 전혀 되지도 않고 행정이행이 전혀 없었던 게 명시 2월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금도 지불을 했고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지급이 됐으면 이게 왜 명시 2월이 됩니까? 사고 2월이 돼야죠. 그거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2월에 분명히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좀 확실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4억 9천에 대한 내용은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한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을 한시 특별지원금이라고 네. 그리고 올해가 또 사업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끝났을 사업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전혀 진행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인가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네네. 이것도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행정 이행 절차가 뭐 된 게 있습니까? 작년 저기 신청 기간이 8월 달에 돼 갖고 네. 이게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 신청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8월 달까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시 특별지원금입니다. 집행한 저기는 있나요? 실적은? 네,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어요? 지금 2억 8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 국장님 명시 2월과 사고 2월의 차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고 2월인 거지 명시 2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계약금도 지급이 됐고 절차상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사고 일. 사고 2월 맞죠? 예, 예. 그럼 명시 2월에 이거를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요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잠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세입결산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살펴보시면 되고요.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찾으셨나요? 어떤 거 다시 한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고요. 230번대입니다. 71쪽이고요.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요. 네. 네. 징수결정액은 16억으로 하셨어요. 저희 예산액은 7억으로 잡으셨고 수납총액은 5억 4천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나누면 33.6%거든요. 그리고 예산연액으로 나누면 약 30% 정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아진 건가요? 미수납액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이행강제금 부가분에 대한 미납액이 한 1억 6,900 정도 되고요. 저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엔 그 본 예산에서 잡은 것과 비슷한 수치로, 같은 수치로 나왔는데 과태료 같은 부분은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과태료가 그 민간임대 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그게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저희가 본 예산에서 추계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결산 때는 그만큼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요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가장 좀 어쨌든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임대주택법 과태료에 대해서 그 이중 부과가 좀 된 게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그 내려온 내역하고 저희하고 그게 이제 내려온 시기가 좀 틀려지다 보니까 먼저 부과하고 또 부과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과다저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본 예산 때는 7억 1천으로 잡으셨고 지금 결산 때는 3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실제로는 수납이. 그것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럼 증가가 아니고 이만큼 감액이 된 네. 전년도 기준으로 잡으셔서 그래도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입결산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세원관리과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네. 어쨌든 징수율을 좀 높이실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징수율도 높여야 할 것 같고 33%는 너무 대해서, 낮습니다. 네, 추계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징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네, 부서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도시주택국장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적 생활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먼저 퇴임을 앞둔 저에게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 도시주택국 소관, 노고의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4년도에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다가 지적구급으로 군포시에 임용되어 주로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금정동장과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건축과장, 건설과장, 수도녹지 사업소장, 도시주택국장까지 몇 개월 부족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보니 정말 큰 가오 없이 제가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퇴임 후에도 계속 군포에 이렇게 거주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고 좀 동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라든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막상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퇴임을 앞두고 요즘은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좀 기억하면서 저의 앞날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군포시가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장태진 국장님 40년의 공직생활, 또 군포시에 많이 이바지하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 1, 2 대야 송부행정복지센터,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